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늘 액면 분할 이후에 단기 매수세가 이탈할 것을 경계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전에 주가, 거래 정지 전까지의 주가가 하락한다, 상승한다는 것에 따라서 매수해라, 매도해라가 아니고 주가 추이에 따라서 신주 상장 이후 힌트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2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경우의 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중 높은 경우의 수를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비껴 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의 수의 공통점은 장중에 이 정규장에 하락하고 시간에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규장에서 상승을 하거나 무엇이 됐든 매수 주체를 모집하기 위함이다. 모집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였고요. 이날의 주가에 따라서 매도해라, 매수해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백날 첫날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이유는 제가 높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껴나가서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비껴나가고 말고가 아니라 매수 주체를 모집하려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이날 주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거래 재개 이후 매수 주체를 단기적으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주가의 상승이 동반되어야 기존 주주의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매수 주체를 끌어모으는 이유는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 세력이 그 물량을 고점에 넘겨야 차익이 크게 남는데 고점의 매수세가 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니 여기가 천장이 아닌 것처럼 주가를 상승시켜서 매수세를 유도하는 거죠. 자, 이거저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신주 상장 직후가 될지 몇 거래일간 상승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계속 들여다 봐야 합니다. 자, 대량의 물량을 넘긴다면 당연히 거래가 동반되겠죠. 거래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분봉을 보면서 자, 그 거래가 어느 가격대에 집중이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상승이든 하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량 거래가 동반된 가격대가 어느 자리인가를 계속 체크하다 보면 수차례 수렴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던 수차례의 거래가 동반된 자리는 무엇인지는 몰라도 의미를 확실하게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자리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자, 이 부분은 카톡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카톡에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22일 날 어떤 코멘트를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는데 신주가 상장된 직후에 리스크가 상당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실시간 대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가자면 대체로 거래가 크게 동반된 상승이 우선일 겁니다. 그죠? 매수 주체를 모집해야 되니까. 자, 거래가 많은 때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동반돼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매수 주체를 모집하고 팔아먹는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죠. 수익이 다소 적어지더라도 난 안전한 게 우선이다, 난 진짜 들어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거래가 동반된 상승에 윗꼬리가 잡히기 시작할 때 이때 매도하는 것도 상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랬을 때 요 꼬리 끝, 머리 꼭대기에서의 욕심보다는 어깨 부분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게 되면 안정적으로 탈출하기 수월해집니다. 자, 사람마다 시도도 다르고 욕심도 다릅니다. 개개인에 따라 손실 최소화가 우선인 사람도 있겠고 반대로 수익 극대화가 우선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카톡방에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고지고대로 따르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보다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재개 이후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거래가 동반된 상승이 나오겠죠. 자, 그러다 이제 세력이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투심이 꺾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한번 더 줍니다. 매도세를 상회하는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때 잔여 물량까지 털어내면서 주가는 서서히 우하향을 하게 되고 서서히 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가를 올려놓는 주체가 없어지는 것을 떠나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매수보다는 매도에 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액면 분할의 거품은 완전히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액면 분할 자체는 가치 있는 기업이다. 파이프라인이 살아있는 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항,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단기 매수세 이탈 때문이죠. 단기 매수세가 이탈하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게 우선입니다. 순서가. 자, 여기서 메리트가 없는 기업이라면 거품이 거쳤을 때 그대로 우하향을 하는 것인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목적대로 낮아진 가격으로 접근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단기 매수세 이탈로 급격한 하락에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서서히 반등하고 주가 전망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자, 온전히 연 단위에 이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크게 골머리 싸맬 필요 없이 장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단기 매수세가 이탈하기 전에 수익을 챙기고 거품이 빠지고 나서 주가가 정상화가 됐을 때 재투자를 한다거나 새 종목을 찾는다거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점을 하루하루 주가에 두지 말고 단기 매수세 이탈, 신주가 상정되고 나서 단기 매수세 이탈에 두라고 수백 번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잠시 피해가려면 거래 재개 이후 신주 상장 직후부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2018년도 차트고요. 자, 삼성전자는 2018년 4월 27일 거래 정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4월 27일. 자, 이날이죠. 여기 거래 정지 보이시죠? 자, 그리고 5월 4일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 삼성전자마저도 단기 매수세 이탈로 단기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나 삼성전자는 기업의 가치가 당연히 높죠. 기업의 가치 자체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후에는 2020년 1월 10일에 상장 45년 만에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가치가 높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주가가 천장을 향하게 되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전자마저도 단기 매수세는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265만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1대50 액면분할로 주당 37,450원이 됐었고요. 접근이 이렇게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흐름 말씀드렸었죠. 주도 주체가 팔아먹기 시작하고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잔여 물량을 털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고수익,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반등에 털어내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주도 주체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의 지지, 수차례 지지가 수렴된 이런 자리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분봉으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더 많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액면 분할을 결정했으나 미적지근합니다. 왜? 자, 이미 2차 전지 시장의 핵심이 된 지 꽤 오래됐었습니다. 박순혁, 선대인 등을 필두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됐었던 종목으로 가치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기업이기 때문에 고가에 폭발적으로 단기 매수세가 들어오기 쉽지 않아서 미적지근한 반응인 거죠. 물론 많이 오른 거긴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당 주가가 51만 1,000원입니다. 현재 기준. 개인들도 비싸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액면 분할 전에 큰 반응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수구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 이날이네요. 이날 흡수합병 액면 분할 발표로 당시의 주가가 15만원 선이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차트를 보면 액면 분할을 공시했을 때는 거의 바닥권이었던 거죠. 넓게 보더라도. 자, 요 자리입니다. 에코프로와는 다르게 신규 매수세를 유도하기 수월한 저렴한 바닥권에 있는 가격대였습니다. 즉, 단기 매수세 유입의 이벤트인 액면 분할이 없었다면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상승세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 말을 달리 생각해보면 액면 분할 이벤트가 끝나면 상승에 도움을 줬던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수세는 그냥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세로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에 힘을 보태게 된다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분석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타 유튜브에서 조회수나 좋아요, 구독이나 문자 메시지를 유도해서 개인정보 수집 등을 위한 달콤한 말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간신의 새치어에 속아서 충신의 목을 베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저만 단기 매수세가 곧 빠져나간다, 위험하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거래 재개 이후에 단기 주가 전망,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지. 카톡방에서 5월 2일부터 당일 대응이 수월하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 전에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도 여러 액면 분할 사례나 대응 전략에 대한 디테일, 영상으로도 카톡방에서도 다룰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금전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